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삼국지 폭군 동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삼국지 최악의 폭군 동탁, 그가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동탁은 후한 말기 황제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낙양을 불태우며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왜 몰락했을까요? 인생공학적 관점에서 본 동탁의 세 가지 실책입니다. 동탁은 무력을 통한 공포정치를 펼쳤습니다. 이는 잠시 동안 반대 세력을 억누를 수는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모든 제후와 신하들을 적으로 돌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신뢰와 명분에서 나오지만 그는 오직 힘만을 맹신했습니다. 부와 권력을 독점하려 했던 그의 탐욕은 주변 인물들마저 등돌리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가 믿었던 여포조차 자신의 이익과 상황 변화에 따라 그를 배신하도록 만든 것은 동탁 스스로가 의리가 아닌 거래로 사람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낙양을 부리고 장안으로 천도한 결정은 동탁의 가장 큰 패착이었습니다.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이었을 뿐 장기적인 국가 경영과 민심 수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마치 지고 있는 모래와 같아서 움켜질수록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동탁의 말로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부와 권력이 올바른 철학이나 공동체를 위한 가치관의 실종은 그것은 축복이 아닌 불행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공학도가 바라본 동탁의 삶은 성공을 향한 잘못된 탐욕이 어떻게 개인의 비극을 넘어 시대를 병들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반면 교사입니다. 이렇듯 역사적 통찰은 그에 대한 그 이상의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많은 그늘을 기록하지 않고 오로지 현상의 그대로만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동탁 그는 처음부터 잔인한 폭군이었을까요? 필자의 시선으로 그의 과거사를 유추해 보면 이러한 논리가 성립합니다. 세상은 무능한 자를 리더로 절대 선택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는 분명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운데 리더의 반열에 올랐을 겁니다. 그것은 범인과는 다른 통솔력 있고 통제력이 있던 우수한 리더십을 가진 능력자였기에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 그가 권력이 커지고 세상이 마음대로 될 듯한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자 그를 키우고 선택해준 백성이 한없이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기 시작하고 자신은 귀한 사람임을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국민을 마음대로 주무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재물이 생기고 힘이 세어지면 동탁처럼 잔인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로는 다시 백성들은 그를 죽이기에 이릅니다. 그는 처음부터 괴물이었나? 우리는 동탁을 그저 잔인한 폭군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어쩌면 우리 모두는 잠재적인 동탁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구조는 무능한 자를 절대 리더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동탁 역시 초기에는 변방을 호령하며
공을 세웠을 것이며 그를 따르는 장수와 백성들의 지지가 있었던 유능한 리더였을 것이며 그가 처음부터 잔인했다면 삼국지의 역사는 시작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동탁의 변질은 현대사회에서도 수많은 성공한 리더들의 몰락 과정에서 그대로 반복됩니다. 기업 경영자 사례입니다. 작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혁신적인 기술로 업계를 평정한 창업자가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직원들과 소통하며 함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통장에 수천억의 자산이 쌓이자 그는 직원들을 함께 일하는 동료가 아닌 내 뜻에 복종해야 할 부속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합리적인 제어는 항명으로 치부되고 결국 그 고립감이 기업을 몰락으로 이끄는 전형적인 동탁의 경로를 걷게 됩니다. 정치 공직자 사례입니다. 청렴과 실력으로 인정받아 요직에 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자신의 말 한마디에 법과 제도가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어느덧 국민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곧 법이 되는 착각에 빠집니다. 주변의 쓴소리를 차단하고 아첨하는 이들만 곁에 두는 순간 그는 이미 동탁이 된 것입니다. 현상의 진단으로 도시화한 텍스트 차트입니다. 인생공학적 리스크 관리 고수의 전략도입니다. 핵심 사건으로는 내가 곧 법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다음에 심리 상태는 사람을 부속품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성취에 취한 고립감에 쌓입니다. 그러나 고수의 대응 전략은 나는 항상 배운다. 사람을 존중하는 동료의식을 가지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피드백을 합니다. 성공할수록 원칙으로 돌아가고 힘이 커질수록 더욱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동탁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 우리 시대의 고수의 해법입니다. 동탁은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을 쥐었을 때 스스로를 제어할 피드백 루프를 끊어버렸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착각하는 순간 리더는 시스템의 종복이 아니라 시스템의 주인이 되려 합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선민의식은 동료와 국민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낮추어 보게 만들며 이것이 곧 잔인함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동탁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은 그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작은 성취가 쌓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주변 사람들을 보잘것없게 보고 있지는 않은가? 성공과 몰락의 인생공학 대저도표입니다. 여기서 이 도표를 보면 성취도 자부심이 시간이 흐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성공의 정점에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성취도와 몰락도의 교차되는 순간이 약 3년이 경과된 데서
도시가 되어 있었고 결국은 현재 가서는 바닥을 쳐버립니다. 또한 몰락도도 극치에 가서 처형이라는 극치에까지 몰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게 동탁의 성공은 자부심이 아닌 교만으로 이루어지는 잘못된 피드백 루프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될 것이라는 착각이 비전 파멸의 데이터입니다. 동탁의 최후는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힘을 가진 모든 리더에게 주는 인생공학적 경고장입니다. 성공할수록 원칙으로 돌아가고 힘이 커질수록 더욱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동탁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 우리 시대의 고수들이 지녀야 할 유일한 해법입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동탁의 최후와 그 뒤에 숨겨진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가진 작은 권력이나 성취에 취해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주변을 가볍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75세 인생공학도의 반성문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당신의 성공적 업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